저희 기자들이 취재할 때는 안철수 전 후보가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에 대한 그 의문이 막 집중이 좀 되고 네.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죠. 이분이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사실은 이 카톡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카톡 네. 내용이 4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만 일부가 공개되다가 이번에 이제 최근에 추가로 5월 6일 이후에 카톡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돼서 봐야 될 그 카톡 그 날짜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5월 8일 날 일단 먼저 카톡 내용을 나눴던 것을 조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힘들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위원장님도 많이 힘드시죠? 저도 정말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대로 말하고 싶은데 사실대로 말하면 당이 정말 안 된다라고 해서 100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고 싶은데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토로를 하는 어떤 그 카톡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과 관련해서 이준서 최고위원은 바로 이 문제 다음에 사실대로가 무슨 뜻이냐라는 말로 다시 반문을 하지만 네. 이유미 씨가 그때 말했던 내용을 조금 종합해 보면 처음에 위원장님도 힘들죠라고 물어보는 것은 네. 이 사실 이심전심이 그렇죠. 있는 거죠. 거짓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본인도 그걸로 힘들어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위원장님도 힘들다라는 것을 추정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지라는 그런 추정이기 때문에 5월 8일 날 이미 그러니까 대선 전에 이 사건을 조금 더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추정을 하게 하는 문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안철수 전 대표도 여기에 조금 일정 부분은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걸 추정하게 하는 카톡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어떤 바로 건가요? 이제 네. 6월 23일 날 네.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와 이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안철수 전 대표의 보좌관이나 비서 번호를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직접 연락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네. 안철수 전 대표를 5분간, 그 다음날엔 6월 24일 날 5분간 독대를 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이 아니라 당의 대선을 치렀을 때 있었던 일반적인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대표로 이름으로,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네. 이 선거운동을 방해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고소고발 처리와 관련돼서 동의를 해주려면 안철수 전 대표가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당의 누군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저희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굉장하게 그 심각한 이 문제가 남아 있는데 네. 이 문제를 놔두고 그냥 일반적인 고소고발 사건을 안철수 전 대표와 상의를 했다? 그럼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25일 날 그러고 나서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가 나눈 카톡 메시지입니다. 네. 바로 이제 송강 변호사라고 하는 그 변호사를 이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추천을 해주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선임이 되어 있는데 네. 바로 이 송강 변호사라는 분이 안철수 전 대표의 그 정책비서관 출신이고요. 그래서 이 송강 비서관이 본인의 어떤 법률 사무소에 있었던 다른 변호사, 차모 변호사를 추천을 해서 지금 이유미 씨 변호인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 또 차모 변호사의 부인, 아내 네. 되는 사람이 안철수 전 대표의 안랩의 그 출신이고 네. 안철수 의원실의 비서로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이 사건과 본인이 무관하다라고 한다면 네. 아니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선을 긋고 네. 뭔가 추천을 해주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을 텐데 본인의 굉장히 가까운 변호사를 네. 추천을 해서 이유미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검찰에서도 추가적인 어떤 질문이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통상 저희가 이제 정치의 문법으로 해석을 해보려면 이쯤 되면 나와야 되거든요. 안철수 그렇죠. 대표가 나와서 뭔가 해명을 하거나 입장을 밝히거나 몰랐으면 몰랐다, 알았으면 알았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침묵이에요. 최영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조금 이제 지금 이제 네. 이 벌어진 일을 김 기자님 정리해 주셨고 네. 그 이후에 벌어진 또 새로운 추가된 것들을 지금 이제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상한 점을 하나 여기다 더 추가를 드리면 네. 지금 뭐 이것이 조직적인 개입이었다면 당을 해체하겠다. 박주선 비대위원장 얘기입니다. 그랬죠. 뭐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 당이 망할 것이다. 카톡에 등장하는 이유미 씨 얘기입니다. 네. 당이 지금 망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걸 국민의당 분들이 인정을 안 하고 계세요. 몇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면 네. 자 이런 사안이 벌어져서 당 조직은 진상조사단을 꾸립니다. 그렇죠. 김관영 의원이 단장이에요. 그리고 기자들이 계속 물어볼 거 아닙니까? 중간 발표 잠깐 했고 자 그럼 최종 언제 발표하십니까? 언제 조사 끝나나요? 다음 주 초쯤 될 겁니다.
하지만 마지노를 두진 않겠습니다. 그럼 이 당시 대선 후보는 안철수 후보인데 알았는지 몰랐는지, 사후에라도 알았는지, 지금은 알고 있는 것인지, 입장은 뭔지, 자, 안 후보를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사할 겁니다. 성역 없습니다. 일정은 아직 안 잡혔지만, 그럼 다음 주 초에 발표를 하려면 주말 상간에는 안 후보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사실을, 입장은 뭡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주말에 그거는 진상조사단이 조사한다 치고 다 이제 취합을 해야죠. 진상조사단의 발표 나오지 않았어요. 검찰도 자,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의 이 조사 내용과 발표 내용을 예의주시하겠다. 공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언론에 보도된 게 27일 정도 되죠. 그렇죠. 그때부터 바로 이용주 의원이 나와서 이용주 의원은 어떤 분이냐면 선거 때 공명선거 추진 단장. 그렇죠. 이분이 단독 범행이라고 들었다. 확인했다. 이건 확실히 단독 범행이다. 다음 날 다시 카톡을 들고 나옵니다. 맞아요. 단독 범행이다. 아니 진상조사단은 조사가 안 끝났는데 네. 왜 이분이 자꾸 나와서 단독 범행이라고 단정을 하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민의당만 지금 바라보고 있으면서 검찰 얘기는 뒤로 빼고 네. 한 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미확인됐습니다. 조사 중입니다. 발표를 기다려 주십시오. 단독입니다. 단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용주 의원은 왜 저렇게 단독 범행임을 강조하고 있을까? 그랬는데 또 이 이유미 씨의 변호인이 단독 범행이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요. 검찰에서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용주 의원한테 기자가 물어봤잖아요. 누구한테 들으셨습니까? 변호인에게 들으셨나요? 변호인은 아니고요. 그럼 누구죠? 그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입니다. 그게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 관계자가 지금 의뢰인을 맡은 변호인의 아내분인지 정말 네. 안랩의 직원분인지 아니면 송강 변호사인지 뭐 누군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게 출처를 대지 않고 얘기하는 지금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자꾸 이 진실 공방에 연기를 피워올리는 행위가 네. 첫 번째 벌어진 것과 똑같아요. 출처를 모르는데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때 이 출처가 이렇게 엉터리 같은 조작된 증거 하나를 가지고 네.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하려면 다시 대선 시기로 돌아가서 공명선거 추진단의 네. 수석부단장인 이성호 부단장이 수석부단장이 100% 확실하다. 단언을 합니다. 확정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김인원 또 이 부단장도 확실하다. 그리고 고소고발 땡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5월 5일 날 이거 발표했고 5월 6일 날 더불어민주당이 고발을 하죠. 고발하는데 네. 이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이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잖아요. 네. 그럼 왜 이게 진실이 거꾸로의 진실을 믿었었는지 그때 이게 조직이려면 네. 이게 이 공당 정당뿐만 아니라 작은 회사 저도 작은 회사에서 근무를 해봤는데 이게 사실이야? 그럼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그렇죠. 사실이 아니면 회사가 망해요. 왜냐하면 가짜 증거를 가지고 뭔가 싸움을 하는데 던진다? 네. 그럼 지금 와서 이분들이 단독 범행이고 우린 속았다. 우리 국민의당 전체가 피해자다라고 하려면 무능하기 짝이 없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체크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국민의당이 스스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봐야 국민들은 안 속는다. 안 속는다가 아니라 네. 이게 사실이 저는 네. 몰랐다는 게 사실이면 더 큰일 날 문제입니다. 더 스스로 정당 활동을 하면 안 되죠. 네. 왜 국회의원들이 보좌관을 줄줄이 거느리고 세비를 받아 먹어요? 왜? 체크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인사청문회에서도 고성 치는 게 자료 1053건 왜 안 냈습니까? 왜 405건만 낸 겁니까? 이런 네.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분이 이거를 달랑 하나인데 증거가 뭐 몇 개 합쳐야 두세 네. 개인데 이거 보좌관한테 체크라고 예를 들면 이유미 씨하고 원래 친해요? 이분들? 제가 알기로 안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2012년 선거 캠프에도 참여했었지만 작년에 이 출마를 이제 타진한 걸로도 알지만 이준서 최고위원은 안철수 후보의 영입 인사 1호. 네. 천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미 씨는 안철수 교수의 사제관계 제자. 카이스트 시절에. 네. 그럼 지금 국민의당 내에는 이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져온 정보를 믿고 던졌다는 거예요. 국민들 앞에 막 큰 소리 뻥뻥 쳤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 나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준 정보 가지고 100%라고 얘기했어요. 확실하다고 얘기했어요. 수 없는 일이죠. 이거 누가 믿어요, 국민들이. 그러니까요. 네, 김 이게 변호사님. 사실은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운 게 이 네. 범죄가 자체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유미 씨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대선 캠프를 하게 되면 대선 캠프 조직 자체가 굉장히 여러 조직으로 광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뭐 정보가 올라오고 제보도 여러 각 분야, 뭐 국방이면 국방, 뭐 국정원, 경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제보 자체가 그 뭐 선거 캠프 안에서 뭐 아주 넓게 폭넓게 논의돼서 다뤄지지는 않는 구조긴 맞습니다. 네. 그러나 제보가 어느 쪽으로 들어오건 간에 기본적인 ABC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 먼저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신원이 확실한지 여부와 그다음에 이 제보된 내용이 사실인지 구체적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뭐 단순하게 제보를 했던 그 라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률지원단이나 아니면 법조인 팀에서 크로스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이유미 씨가 허위로 제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지원단과 다른 어떤 팀에서 이것을 검증하는 절차가 거쳐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독으로 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기자들이 기사 쓸 때도요. 좀 까리한 문제들이 이 방송 적합 용어는 조금 아리송한 문제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자문 변호사, 고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받아서 기사를 내보내거든요. 근데 하물며 공당이 그런 것 없이 그냥 어떤 사람 제보만 믿고 그냥 한다? 이해할 수 없죠. 상상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5월 5일 날 공개를 했는데 5월 7일 날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메일 한 통이 옵니다. 바로 그게 이제 문상호 씨라고 그렇죠. 문준용 씨의 파슨스 친구, 아주 가까운 친구였는데 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이 녹취 내용은 정말 거짓이고 허위다라고 하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내용이 이메일이 왔다라고 하면 사실은 국민의당에서는 그 이메일을 확인을 했을 때 그때서라도 좀 늦게라도 그때라도 다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될 텐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서 씨와 이유미 씨가 이 SNS 이렇게 대화를 나눈 내용을 보게 되면 또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준서 최고위원이 이거 정확하지 않으면 역풍이 불 수가 있다. 정치적인 역풍이 불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 카톡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네. 그럼 적어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조작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때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것이 조작된 것일 수는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그거를 감수하고 공개를 한 것은 아닌지 그 부분도 좀 들여다 필요가 있는 자, 것 김 기자님, 네. 이 사건에서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두 인물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안철수 전 후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당시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박지원 전 대표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도 몰랐다. 문제의 핸드폰은 비서관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받은 바 없다. 일종의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있을까요? 자, 폭로 자체를 몰랐다? 그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폭로의 주 재료인 그 증거 자료가 조작된 거는 몰랐다. 라고 하는 건 좀 다른 문제겠죠. 상임선대위원장에게 이 정도 사안이 보고되지 않고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발표한다? 그거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좀 전에 이제 아리송이라는 표현 하시지 않습니까? 통상 기자들이 아리송하면 말이죠. 알려줬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죠. 네. 근데 네, 전해진다. 전해진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것도 안전장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물어봤더니 답변이 없었다. 뭐 이 정도 안전장치는 해야지 적어도 법적으로 조금은 좀 내가 좀 면피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알려졌다 혹은 누군가가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다. 뭐 네. 이런 식의 주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적어도 당시 상임선대위원장에게는 이런 폭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발표가 기자회견에 예정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달이 됐겠죠. 그 내용을 조작됐는지 안 했는지까지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혹은 대화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 또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 정도 사안이면 선거를 한번 뒤흔들 수 있다라는 네.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종의 유혹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공명선거 추진단을 이끄는 단장이 이 정도 확신이면 단장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통상. 그렇죠. 네. 근데 단장이 하지 않았죠. 부단장이 발표했습니다.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날조 혹은 위조라고 그러니까 조작됐다고 하니까 가장 먼저 나서서 지금 기자회견을 두 차례나 한 분이 바로 그 당시에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입니다. 그 여러 가지 납득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일반적이지 않은 사안들이 지금 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점에 말씀하신 대로
박지원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가 계신데 두 분 다 어떤 특정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을 저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 당에서 조사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선거에서 늘상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은 이 정부가 청산해야 하는 패단, 이것도 일종의 선거의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일벌백계하는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서는 말씀하신 대로 박지원 의원이든 아니면 당시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도 예외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의원, 왜냐하면 검찰 조사 받아야 된다. 당시 보고 라인이 예. 예컨대 공명선거 추진단이었다면 추진단의 이용주 단장과 예. 그다음엔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 그다음에 후보까지 가는 이런 라인의 보고 체계가 기본적으로 있고 이 정도 사안에 만약에 후보에게 보고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했다.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할지 저는 그런 사례를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최영일 평론가님. 이상한 게 아까 네. 말씀하신 게 왜 단장이 그때 나서지 않았을까? 그 이후에 보면 이상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선거 이전에 벌어졌던 이 사건의 현장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사후 대처하는 모습 사후 대처가 전 훨씬 더 의구스러운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다. 사건이 벌어진 건 좋아. 선거가 전쟁이니까 네. 정말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지금 뭐 많이 밀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기고 시절에. 싶었겠죠. 네. 그리고 문준용 씨 문제가 팩트라고 믿었겠죠. 국민의당 내에서는. 그런데 이런 소스가 있으니까 사실은 김모 씨가 실존하는데 지금 박모 씨가 이걸 조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목소리 녹취는 조작을 했을지언정 미필적 고의로 믿고 싶어.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마침 나왔어. 쓰자. 근데 김모 씨라는 사람이 실체가 있었을 것이다.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검찰이 오늘은 실체 인물을 조사하고 있는데 파슨스 나온 사람 맞고 이유미 씨 아는 사람 맞아요. 근데 나 문준용 모르고 그때 파슨스 동기동창끼리는 그 아버지 백으로 들어갔다며 다 퍼져 있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윤회 문건 유출됐을 때 이 청와대는 문건 유출이 국기문란이다. 그렇죠. 내용은 다 뻥이다. 이게 찌라시에 나오는 풍설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대통령도 하잖아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예, 박근혜 그러니까 대통령도. 지금 네. 검찰은 이 내용에 실체가 있는지도 조사하는 거고 네. 이게 만들어져서 조작이 돼서 유포된 과정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내용 조사를 검찰이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실존 인물인 김 씨는 나는 문준용 씨와 친하지도 않고 일면식도 없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전해들은 바도 없다. 파슨스 교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전제를 하면 좋아요. 이유미 씨가 가져왔으니까 믿자. 믿고 싶은데 마침 증거가 나왔으니까 믿고 던지자. 한번 질러보자라고 했다고 치자고요. 그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문준용 씨 실제 친구가 실명을 공개하고 나와서 동기생이 4명인데 네. 한국에 있는 거 미국에 있는 거 내가 다 한다 그들을. 그들 중에 이런 말을 했을 사람은 빤하잖아요. 없다. 예. 네. 그랬더니 국민의당이 확신 있는 반론을 해요. 우리가 언제 동기라 그랬어? 동창이라 그랬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료. 실존 인물이 없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뭐 2학번 선배인지 5학번 후배인지 이 실체를 확인해야 되는 게 국민의당 그때는 불똥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역할인 거죠. 근데 그때도 네. 안 했다는 거예요. 실존 인물을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 당내에서. 이런 거짓말은 전 처음 들어요. 이건 완전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완전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던졌는데 저쪽에서 반격이 들어오면 네. 재반격을 하려면 그 인물 데리고 와. 아니면 당장 이유미 씨 전화번호 내놔요. 내가 직접 통화하게. 이용주 의원이 전화를 들었어야죠. 자, 확인 좀 김모 씨, 해봅시다. 파슨스 몇 년부터 몇 년 다녔어. 문준용 씨랑 언제 술 먹었어. 네. 그 이런 얘기 어디서 들었어. 네. 이거 맞아? 그거 제 목소리 아닌데요? 그럼 이거 가짜구만. 뭐 확인이 됐어요, 그 와중에서. 그분은 부장검사 근데 아무것도 출신인데. 모르고 그냥 언제 우리가 동기라 그랬어요? 동창이라 그랬지? 이런 능청을 부렸다 그러면 공당이 이거는 조작한 건 이음이라 치고 네. 자 범인 체포해서 처벌 받는데 그 다음 벌어진 일을 국민당이 어떻게 면피할 거예요? 네. 허위사실 유포에 적극 가담을 했잖아요. 자신들이. 그래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데 우리는 피해자여라고 코스프레를 하면 좀 국민들한테 어쩌라고 이렇게 던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후대 의원은 바로 이 문제 다음에 사실대로가 무슨 뜻이냐라는 말로 다시 반문을 하지만 네. 이유미 씨가 그때 말했던 내용을 조금 종합해 보면 처음에 위원장님도 힘들죠라고 물어보는 것은 네. 이 사실 이심전심이 그렇죠. 있는 거죠. 거짓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본인도 그걸로 힘들어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위원장님도 힘들다라는 것을 추정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지라는 그런 추정이기 때문에 5월 8일 날 이미
그러니까 대선 전에 이 사건을 조금 더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추정을 하게 하는 문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안철수 전 대표도 여기에 조금 일정 부분은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걸 추정하게 하는 카톡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어떤 바로 건가요? 이제 네. 6월 23일 날 네.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와 이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안철수 전 대표의 보좌관이나 비서 번호를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직접 연락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네. 안철수 전 대표를 5분간, 그 다음날엔 6월 24일 날 5분간 독대를 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강 비서관이 본인의 어떤 법률 사무소에 있었던 다른 변호사, 차모 변호사를 추천을 해서 지금 이유미 씨 변호인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 또 차모 변호사의 부인, 아내 네. 되는 사람이 안철수 전 대표의 안랩의 그 출신이고 네. 안철수 의원실의 비서로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이 사건과 본인이 무관하다라고 한다면 네. 아니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선을 긋고 네. 뭔가 추천을 해주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을 텐데 본인의 굉장히 가까운 변호사를 네. 추천을 해서 이유미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검찰에서도 추가적인 어떤 질문이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통상 저희가 이제 정치의 문법으로 해석을 해보려면 이쯤 되면 나와야 되거든요. 안철수 그렇죠. 대표가 나와서 뭔가 해명을 하거나 입장을 밝히거나 몰랐으면 몰랐다, 알았으면 알았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침묵이에요. 최영일 조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조금 이제 지금 이제 네. 이 벌어진 일을 김 기자님 정리해 주셨고 네. 그 이후에 벌어진 또 새로운 추가된 것들을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이 아니라 당의 대선을 치렀을 때 있었던 일반적인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대표로 이름으로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네. 이 선거운동을 방해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고소고발 처리와 관련돼서 동의를 해주려면 안철수 전 대표가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당의 누군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저희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굉장하게 그 심각한 이 문제가 남아 있는데 네. 이 문제를 놔두고 그냥 일반적인 고소고발 사건을 안철수 전 대표와 상의를 했다? 그럼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25일 날 그러고 나서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가 나눈 카톡 메시지입니다. 네. 바로 이제 송강 변호사라고 하는 그 변호사를 이전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추천을 해주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선임이 되어 있는데 네. 바로 이 송강 변호사라는 분이 안철수 전 대표의 그 정책비서관 출신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상한 점을 하나 여기다 더 추가를 드리면 네. 지금 뭐 이것이 조직적인 개입이었다면 당을 해체하겠다. 그 박주선 비대위원장 얘기입니다. 그랬죠. 뭐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 당이 망할 것이다. 카톡에 등장하는 이유미 씨 얘기입니다. 네. 당이 지금 망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걸 국민의당 분들이 인정을 안 하고 계세요. 몇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면 네. 자 이런 사안이 벌어져서 당 조직은 진상조사단을 꾸립니다. 그렇죠. 김관영 의원이 단장이에요. 그리고 기자들이 계속 물어볼 거 아닙니까? 중간 발표 잠깐 했고 자 그럼 최종 언제 발표하십니까? 언제 조사 끝나나요? 다음 주 초쯤 될 겁니다. 하지만 마지노를 두진 않겠습니다. 그럼 이 당시 대선 후보는 안철수 후보인데 알았는지 몰랐는지 사후에라도 알았는지 지금은 알고 있는 것인지 입장은 뭔지 자 안 후보를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사할 겁니다. 성역 없습니다. 일정은 아직 안 잡혔지만 그럼 다음 주 초에 발표를 하려면 주말 상간에는 안 후보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저희 기자들이 취재할 때는 안철수 전 후보가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에 대한 그 의문이 막 집중이 좀 되고 네.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죠. 이분이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사실은 이 카톡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카톡 네. 내용이 4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만 일부가 공개되다가 이번에 이제 최근에 추가로 5월 6일 이후에 카톡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돼서 봐야 될 그 카톡 그 날짜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5월 8일 날 일단 먼저 카톡 내용을 나눴던 것을 조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힘들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위원장님도 많이 힘드시죠? 저도 정말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대로 말하고 싶은데 사실대로 말하면 당이 정말 안 된다라고 해서 100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고 싶은데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토로를 하는 어떤 그 카톡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과 관련해서 이준서 최고위원